네, 안녕하세요. 랑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고야에 새로운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현장은 나고야 중부공항에 있는 아이치현 국제 전시관이고요. 이번이 나고야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바이크 모터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인 만큼 벌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고 있는데 저도 얼른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発見の開始です。はい、お預かりします。 티켓을 받고 나서 지금 막 들어왔는데 전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오늘은 약 14,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 제품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브랜드로는 야마하, 혼다, 가와사키, 스즈키가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야마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있는 건 XXR 900이라는 모델인데 외관 파츠만 조금 교체를 한다면 과거의 YZR 500 모델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 바이크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많이 없지만 야마하에서 느낀 점은 딱 무난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와사키라는 국내 브랜드 제조사인데요. 역시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입구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건 Z900RS라는 모델인데 900cc라는 대형 바이크 치고는 상당히 앉았을 때 편안하더라고요. 그 이외에 닌자 시리즈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혼다 전시장인데요. 전시장 입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全日本ロードだと、例えばどんなところで。一番わかりやすいのはF1をやってる鈴鹿サーキットですか？はい、鈴鹿サーキット。はい。 이게 바로 그 타카하시 타쿠미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사용한 1000cc CBR RRR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전시장에서는 혼다 이미지 컬러가 잘 드러낸 빨간, 파랑, 하양의 조합의 바이크를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요거는 슈퍼커브라고 하는 모델인데 뛰어난 내구성과 연비를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소소하게 타카하시 타쿠미 선수에게 직접 사진과 스티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경품 이벤트까지 같이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는 BMW인데 제가 BMW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딱 봐도 되게 비싸 보였습니다. BMW モトランドが自信を持ってお届けする19台の魅力的なラインナップをカスタマータイプ別に分けて展示しております。 BMW는 제 취향에 맞는 바이크는 많이 없었는데 모델들 선정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더라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곳인데요. 젊은 층보다는 중령층들의 선망이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흔히 손잡이가 되게 높게 달린 그런 오토바이가 바로 이 브랜드예요. 역시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그의 몸값도 평범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 하나에 3천만원 정도면 저 같으면 소나타를 아무튼 매니아층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확실히 대형인 만큼 탑승했을 때 굉장히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여기도 경품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도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ABC 경품 중에 C가 당첨이 되었는데 C 상품은 물을 주더라고요. 걷다 보니까 목도 말랐는데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몇 군데 돌아봤는데 아까보다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전시장 한편에는 이렇게 푸드트럭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대충 슥 하고 둘러봤는데 역시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이외에 다른 메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스즈키를 둘러보러 왔습니다. 이거는 스즈키의 GXS 1300R인데요. 몸통에 있는 한자는 하야부사라고 매를 의미합니다. 외형도 일부러 매와 비슷하게 디자인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입구부터 이렇게 엔진을 진열해 놓은 모델은 스즈키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실물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야외 전시장도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따로 바이크를 모아놓고 그의 배기음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오토바이를 실제로 타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시승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뒤에 있는 바이크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만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바이크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았고 걷다가 이렇게 음료수까지 나눠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덕분에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하면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도배를 한 자동차나 바이크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일하는 세포 이 애니메이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쓱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하나같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바이크에다가 이렇게 다 도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또한 여기서부터는 혼다, 야마하, 카와사키 포함해서 실제 경기에 사용되는 바이크 4종류를 모아놓은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고의 성능을 위해 재료들을 아낌없이 다 때려 박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쓱 한번 둘러보다가 우연히 이렇게 두가티라는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두가티는 해외 브랜드 바이크 중에서도 꽤나 명품에 속하는 바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둔해서 그런진 몰라도 바이크는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뒤에서 들어오는 램프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바퀴도 보시면 되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이벤트로 퍼포먼스까지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이리저리 피해가는 퍼포먼스도 있고요. 진짜로 저기 멀리서부터 아슬아슬하게 다가와가지고 브레이크까지 잡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현역으로 일했던 것 때문인지 몰라도 다들 진짜 개인기가 남다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관객들도 많고 자리도 좁은 이런 현장에서 진짜 실수 하나 없이 이렇게 4명이서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로 이렇게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도 살면서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게 조금 더 아슬아슬하는 그런 보는 맛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은 혼다 팀이고 파란색 유니폼은 야마하 팀인데 이렇게 일본에서 알아주는 대표적인 두 팀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개인기도 다양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 공연도 무사히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액세서리 전문 코너도 한번 봤는데 이렇게 바이크의 연료 탱크 덮개도 여러 가지로 커스텀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프레임색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더 나은 편집을 위해 마우스를 사러 애플스토어에 시간이 없으니 다 건너뛰고 바로 언박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역시 애플스럽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고 무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본체인 마우스패드가 딱 맞는 사이즈로 들어있고요. 바로 열어서 한번 확인했는데 확실히 클릭 소리도 조용하고 두께도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브릭 재질로 케이블도 변경이 되었고요. 거의 3년 가까이 쓴 이 마우스도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문제는 없는데 그냥 클릭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